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희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간밤의 분위기도 한 차례 더 추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제 정말 최악의 공포를 맛봤는데 어제가 딱 저점이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에서는 조금의 변화들도 감지가 됐죠.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찾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뉴욕장 간밤의 흐름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원샷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는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뉴욕 증시를 짓눌렀던 것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됐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3.4%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3% 내외의 낙폭이었는데 이것이 2년 내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이래 최대 낙폭을 간밤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죠. 빅스가 61%나 폭등을 했는데 이것이 34년 내 최대 폭등이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42포인트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침체 공포와 더불어서 시장에 또 한 가지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입니다. 그동안 엔화를 빌려서 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좀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에 투자를 했다가 그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과 구리 가격이 그동안 좀 쭉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수익이 난 곳에서라도 현금을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우세하게 나타났는데요. 보통은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좀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조차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도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불황 공포를 피해가지는 못했는데 독일 닥스, 영국 푸츠,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까지 일제히 2% 안팎의 내림세를 그렸던 지난 밤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개장 전에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 PMI가 괜찮게 나온다면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씻겨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PMI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51.4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 내 마이너스를 깨고 지금 확장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장중에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약간의 낙폭 만회하려는 움직임들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주요 특징주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투매 현상은 지속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6%대에 밀려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블랙웰 생산 지연 이슈에 따라서 투심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체크가 가능하겠고요. 알파벳의 주가 역시도 4.6%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이런 이슈가 장중에 전해지면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부분 체크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입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팔란티어가 AI 사업 부문의 성장세에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55% 폭증을 했는데 AI 소프트웨어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 분기 EPS 그리고 매출이 비트를 기록한 데 이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AI로 많은 투자를 하고 지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AI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화면 열어볼 텐데요. 섹터별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1개 업종이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은 단 한 개도 없었고요. 하락 업종만이 있었던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했던 것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였습니다. 이 둘 다 3%대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나마 조금 덜 내렸던 쪽이라 하면 이쪽에 위치한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산업 섹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둘마저도 2%의 낙폭으로 시장에서 오늘 피난처를 찾기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승 하락 특징주들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도 AMD의 주가는 1.8%의 오름세를 나타냈죠. 인텔의 몰락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블랙웰 지연 이슈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 업종 안에서 1%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나왔던 실적이 괜찮았고 개장 전에 CT 측에서 목표가를 기존 990에서 1,025달러로 상향하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 가공식품 업체입니다. 타이슨 푸드,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육의 20% 정도는 이 타이슨 푸드가 만들고 있는데요. 2.1% 올랐습니다. 실적 결과가 양호했기 때문에 힘을 얻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P뷰티입니다. 올 한 해 들어서 국내 화장품 주들과 좀 커플링 현상이 심했던 미국의 화장품 업체가 되겠는데요. 간밤에 5.9% 급등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얼마 후죠. 8월 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비트가 나오면 주가도 반등을 할 수 있겠고 반면에 미스가 나게 된다면 주가도 충격을 받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락 특징주들을 좀 본다면 애플의 주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매각 소식을 소화하면서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2월 내 처음으로 5만 달러 선을 하회하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10% 가까운 급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 기업인데요. 블룸 에너지 60%의 높은 전력 효율성을 자랑하는 퓨얼셀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7.5% 내림세를 그렸고요. 대선 트레이드도 조금 힘을 잃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 걸까요?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7%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특징주가 사실 포착이 됐습니다. 폭락장을 버텨냈던 이 종목 좀 눈에 띄었는데요. 원자력 발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입니다. CEG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가 다 빨간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홀로 초록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들려왔던 소식이죠. 미국의 최대 전력망 그리드 기업 PJM 인터커넥션이 공급하는 전력의 경매가가 833%나 치솟았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력 가격이 9배나 급증을 했다라는 건데 데이터 센터 증설로 그 수요가 급증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어제 밤에 바로 CNBC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서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들 리스트를 공개해 줬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원전 에너지 기업에 해당하는 비스트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최근 3개월 동안의 EPS 전망치 상향 조절의 비율이요. 무려 500%가 넘었다라는 점도 좀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비스트라 에너지의 경우에는 8월 8일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힘입어서 어떤 주가 모멘텀을 입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이것이 또 우리 시장의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뉴욕 파트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내용 들고 서울로 가볼까요? 네, 어제 정말 끔찍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장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가 정말 재현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감 속에 아마 오늘 시장 전에 좀 떨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를 한 번 더 복귀해보고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하락이 장중 내내 펼쳐졌었죠. 코스피가 8.7%의 낙폭을, 코스닥은 11.3%의 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8월 5일 정말 길이 남을 것 같은 그런 하루의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환율이 급락했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에서 대차게 파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도 장중 내내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죠. 물론 막판에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9천억 원 정도의 매수로 마감이 되면서 거의 1만 계약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계속해서 매물 포탄을 쏟아냈던 것은 이 지수나 종목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사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못했던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다소 좀 정신이 없게 좀 집계가 돼서요. 이 부분 정정해 드릴게요. 548억 원입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쪽을 점검해 보면 반도체 쪽으로 압도적인 하락이 좀 나왔죠. 갭락으로 출발했던 종목들 대다수가 반도체에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0%, 우리의 대장이 10% 내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SK하이닉스 9%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11%, 외국인의 어제 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기록했고요. 소부장단, 말로 할 것도 없이 같이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AI 자본 지출과 관련된 이 기여도에 대한 불확실성 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투심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말 사이에 나온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 칩 생산이 좀 지연될 거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독점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갔던 엔비디아마저 이 칩과 관련돼서 생산 지연 이슈가 나오자 대만 시장에서 TSMC 급락했고요. 우리 시장 역파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악재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의 움직임들도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반도체가 사실 계속해서 고점 대비 쉬는 동안에도 중심을 잘 잡고 갔던 쪽이 숫자가 찍히는 쪽, 조선, 전력, 화장품, 방산 이쪽이었는데요. 특히 어제 조선 낙폭이 오전부터 깊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14%의 급락을 맛봤고요. 한화오션, 한화엔진 13에서 14%의 약세. 그리고 전력주들의 움직임도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변압기 안에서는 워낙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한 마이너스 3%로 낙폭이 다른 종목들 대비 크지 않았던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일진전기는 마이너스 11%. 어제는 누가 더 빠졌고 누가 덜 빠졌나 이 부분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비교적 좋았던 쪽을 보시면요.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동 확전과 관련된 전쟁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사수혜를 받는 쪽, 조금이나마 영향을 긍정적으로 테마성으로 받을 수 있는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또 소형 방산 쪽에서 휴니드와 스페코가 상승 움직임을 띄웠습니다. 지금 나스닥 마감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도 미니 나스닥은 추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보셔야겠고요. 자, 역사의 길이길이 좀 남겠죠. 어제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후손의 후손, 나중에 저는 이제 자식이 없지만 이날 무슨 일이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전쟁 났어? 라고 할 정도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놓고 보면 지금 역사에 남았던 이런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의 역대 이 낙폭 하락 상위별 이슈를 본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무기력했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10%에서 낙폭을 살짝 줄인 마이너스 8.7%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역대급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공포의 월요일을 글로벌 증시 쭉 놓고 봤을 때에는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도 글로벌 증시와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면서 다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케이는 무려 12.4%의 급락을 보이면서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이후로 그리고 그때보다 더 깊은 낙폭을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낙폭 줄였고 다우와 나스닥도 비교적 장중 낙폭 저점 대비 낙폭을 좀 만회했다는 측면 오늘은 좀 진정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 섞인 마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일지를 놓고 보시면 사실
사실 복귀한다고 해서 마음만 아플 뿐이죠. 2600선 이제 시가 기준으로 깨면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11시 구간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그리고 오후에 코스닥도 한 차례 더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500선이 1시 50분쯤에 깨졌습니다.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2시 지나서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도 1차 서킷 브레이커가 2시 직전에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 한 차례 더 갭락이 나오면서 저점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3시 직전에 이 코스닥은 700선이 깨졌고 코스피는 2400선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공포 섞인 움직임의 그 기반에는 과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공포지수도 어제 27%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위기 이후에 이렇게 고점 경신이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하루 낙폭 이슈를 쭉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이유라고 기입을 하실 것 같은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매번 8월 변수입니다라고 전해드리긴 했는데 도대체 어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에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발작 버튼은 있죠. 이 발작 버튼이 누르면 누군가는 화를 내고 또 그야말로 발작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발작 버튼이 어제 증시에 눌렸다라고 시장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라서 이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공포로 다가왔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증시의 발작 버튼이 됐다라는 시장의 코멘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엔달러 환율은 162엔대까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만약에 이제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엔화 강세로 돌았었을 경우 이 자금이 어느 정도나 매물출에 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집계를 내리기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외은에서 집계하는 것들, 숨겨진 자금들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규모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점 162엔대에서 142엔대까지 고꾸라지는 동안 자금은 미국의 기술주라든지 미국의 국채라든지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일본의 국채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의 이 FX, 이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교롭게도 이 첫 번째 이유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꼽은 이유는 이렇게 엔화가 162에서 142엔 13%가량 고점 대비 빠지는 동안 코스피가 딱 이틀 동안에 빠진 낙폭이 비교적 흡사합니다. 12.44%, 13%. 그래서 단기 낙폭을 이끄는 데에는 아마 이 요인이 주요했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이 3회 법칙,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죠. 금요일 날 발표됐었던 이 고용지표 그 안에서 실업률이 다소 좀 높게 나온 것, 3개월 평균이 1년치보다 0.5%를 넘어선 구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거 침체 시그널인데 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칙의 창시자도 지금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참 다행이죠. 설마 오늘도 지금 미국장이 간밤에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지수가 움직일까 이 부분 눈여겨서 보셔야겠는데요. 어제 하락 속에 하락 배경 속에 오늘의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미국장에서도 힌트가 일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고꾸라진 이후에 다행히도 서비스업 지표는 51.4로 예상에 부합하며 그리고 일부 증권사의 예상을 상회하며 다행인 지표로 나왔습니다. 물론 영향력이 좋진 않았죠. 그런 가운데 빅테크의 하락 지속, 알파벳의 이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과 그래도 다행이야 라는 움직임 안에서의 미증시 속 무게중심을 찾아보는 움직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하락 이유라고 말씀드렸던 엔달러 환율이 지금 145엔이 지지선이었었거든요. 이 부분 깨면서 142엔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140엔을 이탈하게 될지 혹은 저점을 어디에서 잡아갈지 여부가 지금 증권가에서 말하는 주식시장의 1차 바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OJ에서 그리고 정책 실패 인식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7월 이번에 BOJ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0.25%로 인상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2000년 8월에도 이 갑작스럽게 인상하고 나서 이거 시장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 정책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깜짝 인하를 이후에 바로 직후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심폐
심폐소생이 가능하겠죠. 반대 매매 물량 폭탄 오늘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하락, 반대 매매 물량 출의 낙폭 확대. 오늘 다시 한번 수급적 교란이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이 수급이 꼬일 경우에는 여기서 저점을 잡게 되는 이 기술적인 포인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물량이 흔들리게 되면 이 부분도 저점을 다시 한번 낮출 요인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가장 크시죠? 사실 답을 드리기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는 공포를 사야 할 시간인가? 아니면 지옥의 시작인가? 지금 12개월 코스피 선행 PBR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0.8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PBR 보통 0.8배까지 내려가면 단기간에 지수는 보통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위안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반드시 높은 지지력을 보였다. 다만 팬데믹 때는 이를 이탈하고 많이 내려갔던 구간도 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잖아 라는 측면은 좀 위안을 삼아봐야겠죠.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악재 총집합인데 이번 주에 센티멘트가 최악이고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조금은 뻔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봐도 지금 수출 환경 감안해 봤을 때 2624선이 적정이래요.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봐도 낙폭이 좀 과대하다는 거죠. 결국은 되돌림 현상에 조금 더 무게 추를 달고 있습니다. 2600선까지는 낙폭 과대주 보고 2600선 웃돌 경우에는 실적주와 방어주 포트폴리오를 권고한다.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만회부터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최근 낙폭 지수가 깊을 때 2차 전지, 엔터게임 비교적 양호했었잖아요. 이쪽이 답이 될지 아니면 기존 주도주, 수출이 뒷받침되는 조선 화장품이 좋을지 여부는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시장은 급등했다가 급락할 때 다시 한번 이후에 주도주가 바뀌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기민하게 저희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